1, 2년 내로 그럼 리세션이 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어떻게 교수님은 보세요? 글쎄 뭐 미래일이니까 아무도 장담은 네, 못 nobody know. 예, nobody knows.인데 그 지금 그 나온 자료들이나 추세로 봤을 때 네. 뭐 올해나 내년에 바로 우리가 리세션으로 빠지게 될 것 같은 우려는 사실 그렇게 않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작년 혹은 재작년에 비해 봤을 때 지금 그 경기 성장 그 변화라든지 다른 요인들을 봤을 때 그 향후에 바로 그 리세션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는 0%는 아니겠지만 네네. 1%대만 가도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저도 뭐 리세션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를 좀 멈췄잖아요. 네네. 원래는 2번 할 것 같이 12월 달에 얘기했다가 지금 들어와서는 지금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웨이지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래서 결국엔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드 커브로 봤잖아요. 봐서 지금 굉장히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지금 근소한데 뭐 만약에 연준이 한두 번 올리게 되면 이게 역전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심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투자나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지갑을 닫아. 지금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아도 그냥 경제는 저기 막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뭐 리세션을 미국에 지을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결정질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 이게 리세션을 야기한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들리죠. 투자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리세션의 원흉이 페드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리세션은 오는데 네. 그것을 연준이 이제 이자율을 통해서 나름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방어를 하는데 결국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연준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리세션이 오긴 해요.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올렸는데 안 오기도 하고 올렸는데 오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의 이자율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리세션만 봤을 때 연준을 손가락질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4번의 미국의 리세션에서 3번이 사실은 이 연준의 모네터리 폴리시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주제는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오일 샥으로 인해서 온 그 외부적인 샥으로 인해서 온 리세션이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세이빙 앤 론 87년, 88년도 후반에 아니 9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또 그 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금융위기도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사실은 연준의 폴리시가 잘못됐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리세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리세션이 왜 필요하냐? 안 그러면은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그 리소스를 다 쓸 수는 있으니까 이 기업들 사실 퇴출시켜야죠. 리세션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 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씩 아프면서 아이가 크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세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종기 기업들이 처분이 되고 건강한 기업들이 남아서 그 다음에 진짜 그 생산성이 높고 건강한 기업들이 남아갖고 시장을 점유했을 때 그게 사실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는 리세션의 지난 3번의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근데 경제학자들이나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죠. 리세션의 원인이 페드다. 그러면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거를 자인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자인하지 않아요. 하 교수님 말씀을 안 하시면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아니요, 때문에 그렇진 않고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것이 네.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느냐. 네.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시각 같은 경우에 연준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지 말고 네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놓는 것이 네네. 오히려 시장에게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네네. 지금까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에서 나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리세션 오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연준을 뭐 디펜드할 생각은 없고요. 네네. 저도 연준 좋아해요.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 상승과 리세션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밀접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자율이 올라간 것이 리세션을 부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견해가 이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만 놓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한번들이 위해서 신용을 긴축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 미국 같이 자본주의에서 신용 사회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진짜 크레딧을 완전히 줄이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진짜 아다시피 다 뭐 진짜 돈을 빌려서 쓰는 건데 그리고 갚는 상황인데 그렇게 못하면은 그냥 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은 막 투자를 줄이고 아니면 뭐 사람들을 레이업 시키든지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리세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번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이렇게 피크에 도달했다가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모든 컨트랙션이 다 리세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트랙션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리세션까지 빠지는 그렇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이제 크레딧을 감소시켰을 때 경제에 다소 컨트랙션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가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죠. 왜냐하면 리세션은 데피니션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2번 연속 분기 성장한 거를 리세션으로 오피셜리 그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리세션이죠. 아니면 리세션이 다른 적이 있어요? 거기서 NBER에서 리세션을 규정할 때 그것만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네. 오피셜 리세션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 6개월 동안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리세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얘네가 정확히 그거 GDP 성장률 하나만 딱 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세션이었구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오피셜 리세션은 그렇잖아요. 다른 요소들도 다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세션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얻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요게 한 꼭지가 지금 이걸로 따로 하나 분량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가 보인다에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